보이스피싱하면 떠오르는 인물. 네, 자신을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김미영 팀장.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이죠. 바로 대한민국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네.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이름만 들어도 아실 김미영 팀장. 그 조직의 실제 총책 박씨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 사건은 단순 사기 범죄 이렇게만 볼 게 아니죠. 네. 그 범죄 수법이 얼마나 지능화될 수 있는지, 또 전직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정말 그 부분이 그리고 국제적인 도피, 또 탈옥,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박 씨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떻게 법망을 피해서 심지어 탈옥까지 할 수 있었는지 좀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희대의 사기꾼이 됐나, 이 부분부터요. 먼저 그 김미영 팀장, 이거 사실은 특정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박 씨가 총괄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이름이죠. 간판 같은 거였어요. 네, 2011년부터 한 2년 정도 활동했는데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2만 명. 네, 2만 명. 피해액은 4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되고요. 근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걸로 보고 있고요. 당시 조직원 증언을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담을 대포 통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불법 계좌가 부족해서 잠시 작업을 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돈 때문에 작업을 쉰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수법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치밀했다면서요? 네,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그 신용등급 낮아서 대출 어려운 분들, 그런 절박한 심리를 파고든 거죠. 약점을 노린 거네요. 네, 실제 무슨 금융기관 콜센터처럼 딱 조직을 갖추고 전문 용어도 막 써가면서 감정 연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감정 연기요? 네, 그리고 이제 유출된 개인 정보를 또 활용해요. 그래서 고객님 정보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죠. 내 정보를 아니까 더 믿게 되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수료다, 보증금이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거죠. 심지어 의심하는 피해자한테 오히려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냐고 큰 소리까지 쳤다면서요? 네, 그런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이게 심리전에도 상당히 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총괄한 박 씨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찰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 수사 담당 간부급이었죠. 자기가 잡아야 할 범죄를 그렇죠. 2008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경찰 시절에 수사하면서 알게 된 그 범죄 수법의 허점들 있잖아요. 네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구하는 방법, 경찰 수사망 피하는 요령 같은 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더 교묘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2013년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도 이 사람은 빠져나간 거군요. 네. 조직원 대부분은 그때 잡혔는데 박 씨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이 좀 짙습니다. 중국 공안과의 어떤 유착관계 같은 것도 거론됐었고요. 그래서 도주를 했고 그 뒤로는 어디로 갔나요? 중국을 거쳐서 2015년에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는 또 김태우라는 다른 이름으로 가명까지 썼군요. 네, 가명으로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10살 어린 필리핀 여성이랑 결혼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게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 듯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잡히게 된 거죠? 8년이나 도피했는데. 이게 참 몇 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걸 좀 이상하게 여긴 교민이 있었다고 해요. 제보가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 제보랑 또 현지 경찰이 불심 검문을 했는데 그때 박 씨가 라면 상자에 돈을 넣어서 매수하려고 시도했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뇌물을 거절한 거죠. 와, 그 경찰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2021년에 신원이 드러나면서 검거가 된 겁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잡혔는데
근데 교도소 생활도 좀 이상했다면서요? 네, 그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가 좀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휴대폰 사용은 기본이고 아, 그래요? 심지어 박 씨가 수감 중에 그 교도소 안에다가 에어컨이랑 부엌까지 딸린 개인 집을 짓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교도소 안에 집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만큼 자금력이 막강했고 또 그 돈으로 현지 시스템의 허점을 완전히 파고들었다는 증거겠죠.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탈옥까지 한 거잖아요. 2024년 5월에. 네. 근데 그 탈옥 과정도 진짜 영화 같아요. 한국으로 이제 송환될 절차가 진행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 여동생이 박 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아, 그 얘기 들었어요. 박 씨 때문에 뭐 해외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근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이게 혹시 송환을 늦추고 또 아내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교도소로 옮기려고 박 씨 측에서 미리 짜고 친 고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기획고소 의혹. 그럴싸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근데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 마야광으로 불리는 또 다른 한국인 수감자 송 씨라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철조망을 끊고 담을 넘어서 탈옥을 한 겁니다. 와, 철조망을 끊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뭐 야간 경비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는 얘기도 있고 역시나 거액의 뇌물이 오갔을 거라는 설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내가 오토바이를 준비해서 도주를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현지 유력 정치인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까지요? 네, 뭐 박 씨가 예전에 돈 떨어질 때까지는 필리핀에서 절대 안 나간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 사건을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그 범죄 수익이 어떻게 부패와 또 다른 범죄로 계속 이어지는지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잖아요. 돈 잃은 것도 큰 고통이지만 왜 속았냐는 주변 시선, 또 스스로를 탓하는 자책감, 이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박 씨 같은 인물이 다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다시 한국인 사회 어딘가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52세라고 하고 키가 180cm 이상으로 크고 빅맨으로 불렸다는 그의 최근 모습, 이런 걸 좀 널리 알리고 혹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뭐 공공 와이파이 함부로 쓰는 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 보안의식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죠. 네.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제국의 황제가 되고 수백억 원을 과로챈 뒤 해외에서 호화롭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잡혔는데 또 영화처럼 탈옥을 해버리고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씁쓸하고 충격적입니다. 박 씨의 탈옥은 그냥 범죄자 한 명이 도망친 사건,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가 가진 막대한 검은 돈, 그리고 그 돈으로 구축한 인맥, 이게 어떻게 법과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상징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가 다시 검거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또 다른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고 더 지능화된 수법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다시 잡는 것,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박 씨를 빨리 잡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더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